글을 읽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내공력이 갖추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필요한데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는 거 조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2등급이나 3등급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하지 모르겠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1, 2등급 학생은 재빠르게 느끼지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문제를 쫓아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제가 드렸던 공부학습 방법을 해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독해 연습을 한답니다. 이거 안 되고요. 3등급 이하의 학생은 이거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많이 권했던 그런 방법, 그리고 선생님 카페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이 공부법에서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또 참조하시겠지만 거기서 나온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공부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 2등급 학생은 이 정도 공부량으로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3등급에서 2등급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유는 계속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방식대로 가서 그렇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 좀 바꿔보세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지우고요. 선생님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이 사실은 다 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처럼 수험생 시절에 선생님도 굉장히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좀 잘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해서 했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효과는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죠. 제일 먼저 하나의 문제를 풉니다. 이 방법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루에 2개 이상 지문할 수가 없어요. 지문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문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1분 30초. 사실은 모의고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나중에 대비를 하겠다면 사실은 1분 15초 정도 풀도록 해보시죠. 어찌됐건 저찌됐건 좋습니다. 지문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1번, 2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내용을 이해하든 안 하든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답을 맞추는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맞았던 틀렸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맞더라도 내가 왜 맞는지 모를 때가 가장 괴로운 겁니다. 그죠?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내에 하는 겁니다. 1분 15초에. 됐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걸 살펴보겠죠. 그래서 해설서 답 비교를 합니다. 해설서의 답을 비교하죠. 그럼 이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맞던 틀리던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맞았다 틀렸다만 하셔야 돼요. 해설서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해설서에 있는 답만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써드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합니까? 해설을 보지 마시고요. 해설을 보지 마시고 자, 본 지문에 모르는 단어 체크.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세요. 내가 여기서 막 문제를 풀었어. 어쨌건 저쨌건 이 문제는 틀렸어. 좋아, 맞을 수도 있어. 찍기, 통밥으로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 단어. 이때 모르는 단어는요. 알쏭달쏭한 것도 모르는 단어 집어넣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막 합니다. 쭉 봤더니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나 이거 잘 몰라. 나 이거 잘 몰라. 몰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 지문에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서 써놓을 것.
자, 모르는 단어가 나 여기서 36개 정도의 단어를 잘 몰라. 36개 체크를 해야 되겠어. 됐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오케이. 단어를 찾아서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시 해석을 할 때 여기가 가장 힘들고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씩 넣고 뭐를 해준다?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그 파워 영어 교본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네. 다시 해석을 하시는데 한글로 쓸 거. 써서 한글로 써서 비교 꼭 하셔야 됩니다. 뭐와 비교해야 돼? 뭐와 비교해야 돼? 해설서와 비교. 해설서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한글로 뭐라고 막 썼어요. 한글로 뭐라고 막 썼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나와 있는 이 해설서랑 딱 비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센턴스들이 있는데 또 패러그래프가 있을 텐데 보니까 1, 2번은 맞는 것 같은데 3번은 나랑 전혀 다른 해석인데 좀 약간 특이하네. 이때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나? 하는 어떤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내가 잘 안 됐다라는 거 그건 스스로 알아요. 야, 이건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 야,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이 부분을요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서브 노트를 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똘추들이 선생님의 서브 노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고득점이 나오거나 또는 만점이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도 서브 노트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똘추가 선생님 서브 노트 어디서 팔아요? 그 얘기하는데 서브 노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 유일한 자기만의 학습 비법책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썼던 것 같아요. 그걸 가끔씩 봐요. 아, 내가 그 당시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했었네. 서브노트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카페에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노트를 해놓고요. 이 서브노트에는 문장도 좋고 이 단어 굉장히 특이했네. 단어도 좋고 이 구문은 참 특이하네. 구문, 표현 아무렇게나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기만 볼 거니까. 이거 어디 가서 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서브노트가 언제? 9월입니다. 9월달 때 엄청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학습 비법서가 돼요. 왜? 9월달에 뭘로 정리할 겁니까? 대부분 다 넘기는 모의고사를 가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정말로 모의고사로 계속 가시게 될 경우 그건 정말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옆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하죠. 쟤는 계속 잘하고 나는 등급도 안 나오고 난 제 방법 따라가야겠어. 그런데 계속 그렇습니다.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고요. 그 친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잘한 게 아니죠. 단지 여러분보다 먼저 출발을 했을 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수능 현장에서 만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도 만점, 여러분도 만점. 여러분이 하시는 이 방법을 이 친구들이 물론 다른 방법을 섞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정도의 공부의 양과 그리고 열정을 여러분보다는 그 친구들이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들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과정을 밟아갔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저등급 학생, 낮은 등급의 학생이 높은 등급을 맡을 수 있는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서브노트는요, 선생님 카페에 와서 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포켓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선생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요 정도 되겠죠? 아, shit. 미안합니다. 그림이 그지 같죠?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나? shit. 네. 뭐 하여튼 이렇게 됐다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법 서브노트, 단어 서브노트, 구문 서브노트, 표현 서브노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점점 단권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 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앞쪽에 이제 우리가 뭐 견출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법. 이제 뒤쪽에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서 구문. 중간에 견출지를 딱 붙여서 어휘. 이런 식으로 써서 놨어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당한 뭐 노력이 되죠.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있다는 자체는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 서브노트 있나? 다시 말하면 요약노트가 있습니까? 요약노트가 없는 학생들은 이미 공부 방법도 이 방법을 통하든 안 통하든 여러분 상당히 공부 안 한 겁니다. 무슨 과목이든지 인간은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수능 시험은요, 상당한 고난도의 정신적 훈련과 정신적 실전 연습이 필요한 그런 고개념의 문제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피상적 상황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접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특히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빈칸 추론이 대부분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지문들의 대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 선, 윤리, 철학, 역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념서란 말이에요. 개념이 된다고. 이 방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겁니까? categorize. 우리가 보통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분류하고 요약해 놓는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서브노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있어야 뭐가 돼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여기에서 단어, 내가 몰랐던 단어들, 즉 36개 몰랐던 거, 이 중에서 이거는 내가 좀 알겠어. 근데 이건 처음 보는 단어인 걸 그런 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서브노트에다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또 하다 보면은 단어를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지문을 딱 뺐는데 이거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 때 서브노트를 빨리 찾는 거죠. 그러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이라는 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계속 망각의 속도는 빨라진다는 건데 충격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3번, 4번만 반복해서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단어를 찾게 됩니다. 제가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 즉 내 제자들한테도 다 해봤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좋았던 거고. 서브노트가 없는 제자는 제 제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반드시 선생님의 강의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다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했던 거, 또는 뭐 EBS에서 교재에서 했던 거, 또는 뭐 여러분 날씨랑 학원에서 했던 거 다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만의 보물창고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실 때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고 할 겁니다. 왜? 이 과정을 거치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1시간이 넘어요.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이 넘습니다. 사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까처럼 1시간에 20문제 풀고 그거는요, 정말로 수박 겉핥기식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시고 저는 한 개의 질문만 이렇게도 좀 더 봅니다. 그러다 보시면요, 이게 한 달 정도 되시면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이 시간이 줄어들어요.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더 재밌는 건요, 여기다 옮겨 적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돼요. 자기가 몰랐던 것들이 서브노트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돼요. 그 얘기는 그만큼 쉽지 않은 단어거나 구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보게 돼서 자기 거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항상 갖고 다니면서 영어 시간 전에 딱 한 번만 보세요. 그냥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5분 정도만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복습 안 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복습 안 합니다. 그런데요, 복습 2시간보다 5분의 예습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있다는 거 잘 모르시겠죠? 복습 못합니다. 선생님도 잘 안 했고요. 인간적으로 오늘 배웠던 거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그걸 또 복습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복습을 잘하는 애들은 항상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정말 성실한 거고요. 일반인 학생들이 복습을 그렇게 꾸준히 하게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싸라게 인정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복습 안 한다는 상황에 단 5분 예습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슬쩍 보는 겁니다. 뭘 갖고 볼 거예요? 서브노트를 갖고 봐야죠. 왜 예습이 좋죠? 보다 보고 딱 수업을 들으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건 이랬는데 내 서브노트에 이랬었어? 질문하게 되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반드시 질문이 생겨요. 선생님,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 완벽해요. 그래서 질문이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니까. 그러나 어떤 공부든지 자기가 모르게 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의문이 생깁니다. 예습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브노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문장을 쓰건 단어를 쓰건 구문을 쓰건 뭘 해서라도 여러분이 하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은 상당한 여러분들의 내공이 생겨요. 문장을 보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들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2달 정도 하시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틀려지지만 그 정도만 하시게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건 정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정독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나중에 좋아졌다는 걸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아까 써놨던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잘 몰랐던 단어가 점점 줄어들어요. 10개, 9개, 8개씩 줄어듭니다. 왜? 몰랐던 단어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잘 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정도 됐을 때 여러분의 점수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독해력 이미 올라가 있어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